네, 소개받은 차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불 좀 어떻게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슬라이드 장수가 한 45장 정도 되는데요. 쓸데없는 거 빼면 딱 35장인데 그래도 1분에 하나씩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네. 어쨌든 이게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아하는 글씨체들이 있어 하다 보니까 얇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해주실 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출력돼 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 앞에 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서대문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준해산으로 쓸 수 없는 돈인데 준해산을 하겠다고 혼자 선언하고 또 아니다 하고 뭐 이런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20일 날 구회 점거 사태가 있었고 24일 날 예산안 재의혹을 합니다. 그리고 뭐 1월 2일자긴 한데요. 1월 1일부터 준해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뜬금없이 이제 민생을 얘기하면서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서대문 구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나 어제 서대문구 준해산 집행 중단이라고 하는 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마지막에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20일에 서대문 민주주의 파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시는 것처럼 23일 날 서대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주민들, 여기 분노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래 모여서 그럼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쪽 가서요. 네,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저도 이쪽이 편하긴 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 소개를 드릴 때 전 구연이라고 했지만 저도 이제 구에서 뭐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실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뭐 구청장님이 저랑 같은 소속이었으니까 저희가 뭐 그럴 일이 없었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소수 정당이라고 했던 그 당시에 뭐 자유통합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뭐 이랬던 혹은 뭐 국민의힘이었던 이런 분들도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문 잠가야지 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12월 3일 그 개헌보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짚을 텐데요. 서대문 구청장이 사무국 직원들을 구청을 복귀시킵니다. 사무국장 비롯해가지고 팀장들 총 9명을 복귀시키는데 지금은 정책지원관님도 있고 그래서 한 40명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30명이요? 9명 빠지고 나도요? 그러니까 합치면 40명 정도. 40명 정도인데 그중에 거의 4분의 1을 빼버립니다. 4분의 1도 사무국장 팀장들 하면 대부분 다 관리직이고 어떤 거를 결정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빠지면은 사실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날 당일에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날인데 빼버리면 당연히 회의가 어렵겠죠. 목적은 당연히 회의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서대문구의 무력화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이 이 서대문구 점거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보면 이거 빼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서대문 공동체라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들어가서 여기를 잠가버리고 이 문이 2개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을 잠가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뭐 여기 접근하거나 또 열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접근하려고 하면 이 앞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고 또 지지자분들이 일찍부터 오셔갖고 밖에서 피켓팅 하시고 그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앞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본회의장 점거 그 앞에 봉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CCTV를 통해서 서대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뭐 미리 뭐 소위 말하는 망도 보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처벌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런 그 서대문의 의회에서 민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민주주의 파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예산 관련된 거는 사실상 저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뭐 구회나 이게 공방하는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주민들이 해결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될 거는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받고 어떻게 처벌받고, 그리고 이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더 요구하고 더 감시 눈으로, 그리고 더 권리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도 서호성 의원이 여러 가지 퀴즈를 내셨는데 전 정말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 범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내란 그 범죄 혐의로 지금 이제 큰 집에 가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이성원 구청장은 지금 이제 구청을 잘 지키고는 있는데 아마 군대만 있었으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국회에서 예산안 삭감을 뭐 계속 발표하고 예결위를 통과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12월 3일 이전에 국회가 예산 삭감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령이 떨어지고 한 12월 8일쯤인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즈음에 이렇게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구회는 마찬가지로 그날 예산을 이제 그 결정해야 되는 날, 그러니까 의결 전이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점거하고 봉쇄하고 구청장은 직원도 빼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국회 봉사하고 이성훈 구청장 비롯한 국힘 구의원들은 이런 이제 시도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키고, 뭐 이 지금 왔던 지지자들한테 제가 뭐 폭동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봉사하는데 단단히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얘기를 할 때 진지하게 할 때 궁서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궁서체를 썼습니다. 전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 꼬투리 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전 격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던,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법을 했던 사람이 그럼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서대문구에서 일어났던 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예산안 의결은 우리가 본회의장을, 그분들은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잠그면 그날 회의를 열 수 없다. 그럼 며칠 동안 텀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본회의장을 옮겨서 회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서울에 있던 국회가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만 이게 열려야 된다. 그 당시는 이제 시청 옆에 있는 서울시 의회가 국회였지만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전쟁 나면 우리 국회는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거는 국회의장이 어느 장소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본회의를 열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본회의장이 구회 3층에 있는데 2층에 이제 행정복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은 서대문 구의 의원이 15명인데 문 잠그고 들어갔던 한 명은 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네. 모범생 한 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도 문 열고 와가지고 회의 참석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정말 코미디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쫓아다니신 분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또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날 4시 30분에 회의를 열고 뭐 수정안에 대해서도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찬반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뭐 국민의힘 구의원들, 그 다음에 개혁신당 구의원, 무소속 구의원도 그 자리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는 이제 참석 안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그 예산안은 확정됐습니다. 이날 구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그러면서 그 확정됐을 때 6개 사업밖에 삭감을 안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그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하면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삭감에 대해서는 구청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서대문 구의회도 증액은 하지 않고 삭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도 정말 그 7,800억 정도 되거든요. 서대문구 2025년 예산이. 그 중에서 뭐 엄청나게 뭐 1,000억을 깎거나
그 800억 뭐 이렇게 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80억을 깎은 것도 아니고 48억 8천만 원 정도. 이 6개 다 합치면 그 정도 되거든요.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6개 사업을 보면은 여자동구단 운영비, 함신 오케스트라 운영비, 그리고 구청 공무원, 기숙사 매입비, 그리고 홍제포포를 뭐 더 관광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 체험관 뭐 하겠다는 거고, 인왕시장 개발 설계 영업비를 우리가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그 돈을 받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6개 사업 때문에 지금 서대문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은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은 거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구의회에 요청은 하겠죠. 그렇지만 뭐 깎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깎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방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구청장님이 자기 멋대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20일 날 이제 의결이 됐는데 24일 날, 20일이 금요일이고요. 24일이 뭐 화요일 정도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산안 제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대통령은 예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1조에 보면 예산이 뭐 쓸 수 없는 돈, 그리고 꼭 써야 되는데 이 돈을 뭐 삭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예산에 대해서 제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령 위반, 월권, 권한남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의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낸 제의요구서는, 이게 구청이 낸 제의요구서를 그냥 캡처한 건데요. 구청은 120조 1항에 따라서 제의요구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이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고 없고 막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생각됐을 때, 그래서 구청은 보통 지금 월권이거나 법령 위반이라고 해서 제의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웃긴 거는 이게 제가 캡처한 그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회계 세출예산 5건에 대한 제의요구 사유는 아래와 같다. 예. 절차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700, 800억에 대한 의결 전체에 대한 제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는 잘라서 이거는 절차 위반이고 이건 절차 위반이 아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출했던 제의요구서가 이미 5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구청에서 구의회에 보냈다고 하는 공문에는 자기들이 본 공문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머지 건 다 제의요구를 철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의요구를 한다고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행정법으로 전공으로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논문 주제가 제의요구거든요. 근데 제가 제의요구를 보면서 이런 사례 수정할 수 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기상천외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내용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 제의요구서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절차상 하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구의회 회의 규칙상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도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에는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 내 수정동의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 문구에 그대로 했을 때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으로 보면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라고 해서 이 예산안은 뭐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다시 예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뒤에 빨간 걸로 해석을 하면은 그 본회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할 때는 제적위원 3분의 1 찬성에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그 뭐 그냥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는, 제가 이 앞에 이제 일반적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올린 이유가 이때는 4분의 1 찬성할 때 이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법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법도 보시면은 의안, 뭐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아니 그때 법안이겠죠. 국회는 여기에 대한 수정 동의할 때는 30명 이상의 찬성,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50명 이상의 찬성. 이걸 보면은 조례안이나 의안 관련했을 때는
그 이제 수정동의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좀 적고 예산안은 전체에 조금 더 중요한 그 안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요건을 더 까다롭게 했다는 것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걸로 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구청이 행안부에 질의를 한다거나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뭐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구의 의결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수정안의 표결 순서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뭐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특별하게 다루긴 하지만 이건 본회의에서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즉 전반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앞서 나왔던 회의 규칙은 지방자치가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의 규칙이 그때부터 제정돼 있어가지고 이 문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전국에서 그 문구는 똑같거든요. 표준조례안이 그때 나왔을 거고 규칙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본회의가 가장 최고의 이제 의회에서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뭐 직권상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에서 제2요구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거짓 선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렇게 파보창도 띄운 부분인데요. 구청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요구를 몇 번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구의회가 이걸 빨리 이제 의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24일 날 10월 24일 했으니까 적어도 뭐 1월 초에는 이걸 의결해야 됐었는데 안 했다. 이건 구의 잘못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회가 개회를 할 때 본회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7일짜리 우리가 회의를 한다. 그럼 첫날 회의를 하고 중간에 5일은 상임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상임위에서 논의된 이제 안건들을 다시 이제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산입할 수 있는 날은 이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걸 몇 번을 거치면은 따지고 보면 한 5개월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서대문구에서 이성원 구청장이 이것까지 해서 8번의 제2요구를 하면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이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 학습을 해놓고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대문구청이 무능을 가장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2요구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면은 절차상 하자는 구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요구서 자체도 엉터리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에 빨리 제2요구를 안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는 그냥 거짓 선동일 뿐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렇게 제2요구를 하게 된 원인인 서대문 여성농구단 함신 오케스트라가 서대문 주민의 삶보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1월 1일 날 이제 서대문구가 난데없는 준회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준회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27일 날 준회산 편성 계획을 각 부서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전 부서는 준회산 집행 계획.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 부서에서는 준회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기준이 이러이러하니까 제출해라 라고 이 기준을 공문으로 내립니다. 전 부서에.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준회산을 서대문처럼 이렇게 길게 본 적도 없고 국가는 준회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나 해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논문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성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고 서대문구청도 그렇고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설왕설래하고 이게 맞냐 저쩌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좀 미리미리 좀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은 원래 2025년 예산하고는 일반 회계가 한 7,800억 정도 되고 전체가 8,700억 정도 되는데 기금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준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한 1,900억 정도를 집행하지 않겠다.
혹은 뭐 집행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준예산을 이제 정당하다면은. 이런 상태로 1,900억이 구청이 봤을 때 나중에 보니까 뭐 보훈수당, 학교급식 뭐 등등에 들어가는 돈으로 이제 파악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방자치법에 딱 준예산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진 않습니다. 준예산은 그 조항의 이름이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예산 집행. 그래서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이거를 준예산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회계연도 구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월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는 12월 20일 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뒤에 보시겠지만 의결이 된 거다라고 보는 거고, 구청은 제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예산안일 뿐이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없다. 그래서 준예산을 선포한다라고 따내는 자기들은 이제 논리를 쓰긴 썼겠죠. 그렇지만 이 법적이나 유권 해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준예산은 우선 했다고는 치는데, 그러면은 이 집행 기준 좀 정확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금액은 써도 되고 어떤 금액은 뭐 안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것 중에 보면은 구청장 설 인사 현수막 뭐 작년하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사한다. 뭐 이런 행사 현수막, 신년 인사의 사업, 그 다음에 뭐 함신이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뭐 이런 것들은 구금고인 우리은행 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구금고가 되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우리한테 후원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구에서 나중에 이 사태 정리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럴 때 구금고가 이거를 몇 년치 후원금을 몰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준예산 내역을 비공개해요. 1,900억을 어쨌든 못 쓴다. 그랬으면 반대로 뭐 한 6천억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6천억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쓰는 돈은 이러이러한 거를 그건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준에 맞는데 이건 기준에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걸 공개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서대문 구의회가 힘들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공개를 안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니까 민생이 힘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골방에서 야 이거 한번 꺼내볼까? 저거 한번 꺼내볼까? 이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돈 쓰면서 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도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예산은 뭐 심사를 받지 않는다. 준예산 끝나면 당연히 심사 받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준예산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능 같긴 해요. 뭐 무능을 가장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정말 무능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의 문제점입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거 점잖게 유인물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 갖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문자비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의 시설 유지비에만 준예산 비용은 들어가는데 문자비도 이게 그 편성 내역에 적합한가 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구에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된다. 근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된다고 그 부서에 이게 내역에 맞아요? 그 기준에 맞아요? 하면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라니까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인지 뒤에 더 따져보겠지만 이러면서 이건 계속 이분들은 구의 책임이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되니까 또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성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구청장이 이제 그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건데요. 1월 20일 날 서울시 가가지고 서울시 출입 기자들 앞에서 성결처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회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뭐 이러고 이제 했죠.
그러면서 되게 선심 쓰듯이 본인들의 민생의 수호자인 것처럼 25개 사업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아니 300억 정도의 비용을 선결 처분해가지고 이런 2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긴급하게 쓰겠다. 그러면 1,900억을 못 쓰는 거에 300억 하니까 한 600억은 또 못 쓰는 비용이 돼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 이제 어르신 일자리의 비용이 굉장히 많고 예우수당,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그리고 학교급식 뭐 이렇게 지원 사업 등등등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준예산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아이들 급식 걱정 없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갖고 몇 대 몇 대 몇 매칭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담당은 교육청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먼저 1년 거에서 미리 땡겨 써주면은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사실 매칭이 똔똔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협상도 했다고는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랬다가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이게 해결 안 되면은 교육청 담당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예산 이름으로 계속 펼쳤던 거죠. 근데 이제 선결 처분권은 그러면은 정당한 요건 하에서 했냐라고 봤을 때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선결 처분은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결 처분을 사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례들이 이제 적합한지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검토가 됐겠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될 때, 그러니까 저희가 18명인데 여기에서 과반 출석해야 되니까 적어도 8명은 출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제가 정신없습니다. 15명의 구의원 중에 8명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만일 8명이 뭐 의장 선거할 때 누가 의장 되려고 돈을 돌렸다. 그래서 그걸 받았다. 그래서 드러났다. 그럼 8명이 한꺼번에 뭐 구속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의결 정수가 미달돼 가지고 보궐선거로 새로 뽑지 않는 한은 의회가 이제 아예 열릴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물리적 구조가. 이럴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긴급하게 필요할 때. 그래서 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시행령에도 어떨 때가 긴급하게 필요한지를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의결이 지체되거나 의결되지 아니할 때 긴급 처방의 의미로 선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그다음에 중요한 군사 안보상의 지원, 급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요. 1, 2, 3을 보더라도 이거는 뭐 의회가 정말 열리고 저고 뭐 할 정도로 다급한 정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앞서 말했던 구의회가 열릴 수 없는 조건이라면은 구청장이 먼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게 선결처분 제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서대문구의 상황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 잠그고 있다가도 우리 회의합니다 하니까 15명 다 나와가지고 회의하시고, 그리고 선결처분 25개 사업은 저는 민생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우리 법 시행령이 나오는 것처럼 긴급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인가는 우리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결처분권 행사가 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우리는 선결처분권을 시행합니다라고 했던 이제 홍보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강조했던 것과 이분들이 강조한 게 다릅니다. 이분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민생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된다고 보겠죠. 뭐 이 부분엔 전 해당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냐는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분들은 이 앞에는 다 중략이라고 없애버렸어요. 의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 회의 열어달라고 하는데 회의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니 우리는 선결처분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결처분권이 이분들의 그냥 자의적 해설뿐이지 이거는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구청장이 뭐 직권남용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권리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일 뒤에 이제 서대문 구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구청장이 14개 동을 돌면서 뭐 비전 설명회를 했는지 저는 비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의 그 뭐 이런 서대문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행안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구의회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줬다 이러는데 본인이 국회의원 생활할 때는 본인이 얘기하면은 부서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은 이게 이제 검토 의견인데요. 2010년에 이미 지방재정 그 사례집이라고 하는 그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였나? 뭐 여기에서 나왔던 사례집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이 예산의 효력과 준예산 여부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은 지방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결된 예산은 유효하다라는 것이고 준예산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준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회신이 온 겁니다. 이걸 더 들여다보면은 조례 같은 경우는 의결되면 5일 이내에 단체장한테 이송하고 단체장은 공포를 하고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최장 그러면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공포가 됩니다. 근데 예산은 3일 이내에 단체장이 이송되고 근데 이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의결되면 바로 그건 예산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은 이제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공포의 절차를 거쳐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으로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준예산은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립됐다는 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서대문구는 사실은 확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게 아니라 성립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아직 의결되지 못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서대문구청의 준예산 집행선언은 이 조항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3일 날 이 결정이 나왔고 그러면은 뭐 설 연휴가 좀 끼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설이 지나면은 바로 우리 준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일 정도 버티다가 준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은 빡침이 쳤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대승적 결단, 예산 정상화, 비정상을 만든 게 누군데요? 예? 그리고 저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를 지각한 학생이 선생님이 너 지금 학교 안 나오면 너 징계할 거야 이러니까 제가 그럼 대승적 결단으로 학교 나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아니 분명히 빨리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자 행정안전부도 자 이건 예산으로 빨리 집행해야 됩니다 라고 유권 해석하니까 그때도 민기적거리다가 그럼 이제 우리는 예산으로 준예산 아닌 걸로 할게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이것도 본인의 대승적 결단 구의회는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그냥 항복선언입니다. 예. 무릎은 내가 꿇기는 좀 뭐하는데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기습 처리했습니까? 예? 4시 반에 회의한다고 공지하고 구청의 직원들이 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15명 차분히 다 들어와 가지고 했고 처리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무슨 기습 처리입니까? 구의 제의 거부. 구의회는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제의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 제의를 언제 상정하고 하는 것은 구의회 의장의 의지입니다. 아직 10일 이내라고 하는 그 날짜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의 거부했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뒤에까지는 뭐 이제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보면은 이것도 이제 보도자료에 있는 거 캡처한 상태입니다. 대승적 결단 그리고 뭐 이제 서대문 구의회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로 보도자료가 점철돼 있죠. 저는 이제 보도자료가 최근에 1년에 나왔던 보도자료가 너무 거짓이 많아요. 12월 20일 날 의결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보도자료에도 48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깎였는데 뭐 한 300억 정도의 민생예산이 깎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보면은
이게 저희가 좀 뭐 이러면서 이제 얼버무리고. 근데 거의 마지막 결정판처럼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조금 곱씹어 보면요. 구의회를 신뢰할 수 없어 정상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 이제 검토 의견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대수직 결단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예산을 한 해 만에가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미 딱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요. 즉 지금 이제 준예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행안부 유권 해석을 서대문구청이 수용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의회가 함께 해서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지, 이거는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성원 청장이 대굴욕 사건이다 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2 지속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오늘 공문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주민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대문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도 설문조사 했더니 주민 호응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거는 서로가 내는 주장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그럼 뭔을 따라야 됩니까? 이거 당론 따랐다고 뭐 좀 비판하는 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만일 당론을 나는 이거 못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8명이 열심히 우리는 당론대로 하고 우리는 당론이라는 것도 우리 협의회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문장은 제가 제일 뒤에도 인용하겠지만은 49억에 불과한 6개 사업을 예산을 본모로 뒤흔든 행태를 서대문구는 이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사업을 본모 누가 민생을 어렵게 하는지 많은 주민들이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것 때문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권이 있는 구회가 삭감할 수 없는 전 성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은 보면은 지금 성역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여성농구단 오케스트라가 성역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 설계 영역비나 공무원 기숙사 매입비가 아마 지금 성역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들여다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성농구단 오케스트라 홍제포포 때문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나중에 더 조사가 되거나 이제 구에서 한번 파헤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의 사무국 직원을 구청장이 복귀시켰잖아요. 그래서 구의회를 돌아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청장이잖아요. 근데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다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폐회식이 미뤄진 채 12월 20일 오전 예정됐던 폐회식이 미뤄진 채 뭐 그냥 구의회 의장이 나 10시에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까 못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와갖고 딱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문 잠궈놓고 못하게 해놓고 봉쇄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미뤄진 채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꼭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뭐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고 있고, 여기 보면 또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이게 핑계입니까? 40명의 직원들 중에 4분의 1을 빼가고 거의 관리직을 빼가놓고는 핑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그 9명을 구후에는 이제 받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조치들을 해나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인력이 다 충원됐는데도 구후회가 우리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구청장이 의회 무력화를 하고 있는 지속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처벌 당할 사람들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본회의장을 점거한 문장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은 전 제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니 뭐니 해갖고 이거 형사 고소됐을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형사처벌도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중국집 요리 시켜갖고 열심히 먹으면서 뭐 맞고 이렇게 하셨던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도운 게 밝혀진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갖고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의 사과가 가장 먼저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구의 무력화 시도한 거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갖고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구의 무력화 시도한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 폭거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욕을 하시든 뭐 추경을 하시든 뭘 하시든 혼자 그냥 토라져서 그냥 계시든 그렇게 계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근데 이것도 그냥 뭐 구의원들하고 뭐 산에 갔다가 뭐 내려오면서 아유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런 게 사과 아닙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구의 앞에서 기자회견 하시든 뭘 하시든 아니면 서울시 뭐 그때 출입 기자들한테 가갖고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주민들에게도 드리는 사과입니다라고는 명백히 밝히셔야지 사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행돼야 되고요. 구청장은 그러면 처벌 왜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청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의회가 뭐 행정소송이든 뭐 형사고소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고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아니 이제 구의회 일해야죠 라고가 아니라 그 9명 그 TO에 대해서 다시 그냥 복귀 명령한다고 구의회가 저는 받아서도 안 되고, 만일 구의회가 그냥 그렇게 받는다면은 그때 주민들은 구의회에 대해서도 질타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로드맵 갖고 와라 라고 해야 됩니다. 뭐 구의회가 짜갖고 이렇게 합시다 할 필요도 저는 없고요. 구청이 로드맵을 갖고 와서 구의회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이런 로드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구청장이 구의회 그 사무국 직원 복귀 명령도 어떤 면에서는 법을 위반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면에 대해서 의장은 사무 직원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8조에는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방의회 사무 직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 9명은 뭐 구청 소속이고 파견됐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부분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리 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한도 이제 불분명한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이참에 제대로 서대문구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준해산 사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제휴 요구부터 철회해야 됩니다. 뭐 듣도 보도 하지 못한 뭐 수정 그 제휴 요구를 수정하겠다? 뭐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들어주는 게 이게 우리의 지금 공무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휴고서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월권도 뭐 하는데 내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뭐 침해하냐 어쩌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빨리 집어치우고 이 부적절한 제휴 요구를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구의회 뭐 주민으로서 요청드리는 것은 구의회가 제의를 처리할 게 아니라 지금 구청장이 빨리 철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서대문 구의회에서 제의 요구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아시다시피 15명 중에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 아닌 분들로 하면은 8대 5대 1대 1입니다. 3분의 2면 10명이어야 되잖아요. 네, 제의 요구를 하면은 부결됩니다. 지금 예산안이 부결된다는 겁니다. 효력을 갖고는 예산이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예결위 수정안 구청 제출안 차례로 투표하는데 이건 또 과반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8명이 이걸 찬성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모두 부결이 전 예상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청은 뭐 수정 예산안을 구청장 발의한다거나 아니면은 본회의 수정 발의
의원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본회의에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구청장 발의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상임위 예결위 과정을 또 거칩니다. 적어도 한 뭐 15일 정도의 시간은 또 거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새로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진짜 준예산 체제, 이건 법령에 기반한 준예산 체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15일, 제가 짧게 잡아서 15일이고 협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늘어진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제2요구를 먼저 철회하신 다음에 저는 민생을 위해서 추경안을 조기 제출해야 된다. 제2요구를 철회하면은 구청도 인정하는 이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뭐 준예산이고 선결처분이고 이건 이제 다 이제 사실 의미 없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에게 성역인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경을 넣든 말든 그거는 예산 편성권자의 마음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은 구회를 무시하냐 뭐 할 수 있지만 지금 뭐 서로 그럴 지금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서 협의를 하시라 이거예요. 협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해서 일을 풀려 하시고 여야가 공방하는 거 정치인들 하시라고요. 정치권에서 왜 주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6개 사업에 구청도 집착하지 말고, 우리 그 민생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양 기관이 다 민생 하고 있으니 민생과 필요한 예산으로 우선 추경을 제출하시는 게 맞다. 여기 6개 사업을 넣어갖고 싸우고 싶으신 거는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은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들의 설명, 그 앞서 서우성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은 정말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구를 그대로 저는 구청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요것만 넣습니다. 그 문구에 이게 뭐라고 더 이상 볼모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용인하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